안녕하세요. 만화상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연구재단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융복합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신대학교 의과대 인문사회교실이지만 저희들이 오기 전에는 환경산업보건, 글로벌 국제보건을 주력으로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제가 꿈꿨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재밌게 작업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하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으로 많이 제가 대답해 드리는 거로 좀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잘못 적은 것 같지만 세계화를 꿈꾸는 자들에게인데 여러분 학생들이 잘을 안 써야 됐었는데 그래서 썼습니다. 글로벌 융합 환경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용기를 좀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yond Your Horizon하고 Over the Rainbow 해서 여러분 수평선이라고 보잖아요. 옛날 수평선이 끝나면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수평선 넘어서 무지개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리얼리티하고 퓨처라고 그랬는데요. 현실. 지금 학생들이 너무 좀 어려서 당황스럽지만 또 부모님도 계신 것 같아서 잘못 들으시고 아이들은 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그 의미적인 거니까 한번 해석을 좀 하셔서요. 그 뒤에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글로벌 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세계화를 할 때요. 우리가 세계화를 하는 거는 잠깐 앞에 거로 당기겠습니다. 세계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글로벌 빌리지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빌리지란 말은 여기는 부산에서 감천 문화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 마을입니다. 마을은 뭐예요, 여러분? 마을은 뭡니까? 마을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데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데. 옆집에도 갈 수 있고 앞에서 뭐 하는지 있는 거를 마을이라고 합니다. 감천 문화마을. 근데 이것이 이제는 세계화를 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 문화적 상호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있으면 다 되니까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미국에 회의 갔다가 2박 3일 왔다가 다시 중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3개국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비행기 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이 세계의 일이고 세계의 일이 우리 일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다. 이제는 마을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의 소식을 알다시피 세계는 이제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일이 우리 되고 우리 일이 세계화돼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마을 개념이다.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이거는 2009년도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신종 플루라고 해서 H1N1 바이러스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됐었냐면은 우리 지금 요번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유행해도 벌써 지나갔잖아요. 뭐였죠? 코로나도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생기지 몰랐지 그 당시 2009년에 그게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처음 퍼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멕시코 공항입니다. 비행기 타고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확 퍼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멕시코고 LAX가 여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퍼져 나가면서 공항을 통해서 H1N1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 가버렸습니다. 누가? 내가 멕시코에서 있다가 감염이 됐는데 그때는 괜찮았죠. 비행기 타고 오니까 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런 정책이 벌어졌던 거죠. 다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았습니까? 멕시코에서 비행기 타고 나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입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일본 여행하는 식으로
제가 감기 걸렸는데 일본에 가면 일본 감기를 퍼뜨리는 거죠. 일본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오면 퍼뜨리고. 그래서 세계화처럼 비행기 타고 다 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줘서 이것이 그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계산한 겁니다. 야, 그 당시에 비행기 탄 사람이 얼마나 됐냐 계산해서 했더니 야, 이게 2014년도 논문인데요. 이게 퍼지더라. 비행기 타고 쫙쫙쫙 나가더라. 옛날에는 허준이란 뭐 옛날 드라마 이거 그런 거 보면은 병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개월, 몇 년. 이제는 하루 만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우리의 일이 된 거죠. 그러면 세계화를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융합 우리가 환경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선생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애기하고 보이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이 내가 아니고 합심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융합 과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메모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 정상, 비정상 우리가 다 보게 됐습니다. 뭘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뉴턴의 사과나무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뭐 앉았을 때 사과 뚝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할 수 있었지만 누리호 3차 발사를 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발사한 이거를 혼자 하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팀이 붙습니다. 팀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뭐 여기 있는 팀은 뭐하고 모아서 융합을 하는 거다.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용광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장면 먹잖아요. 짜장면 먹으면은 양파도 들어가고 모도 들어가고 국수도 들어가잖아요. 따로 있으면 맛이 없지만 그걸 합치는 거죠. 합쳐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서 융합해서 막 섞어가지고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발사를 시키는 거죠. 그것이 융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융합 연구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사물을 깊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이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융합의 저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자장면처럼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모아서 하는 겁니다. 융합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융합 연구에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 하시면은 선생님들 같이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엄마도 하지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6가지를 제가 제 경험에서 만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융합 연구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될까? 학생들의 이거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도 되지만 이거 다 통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오퍼레이티브, 네트워킹에서 협력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협력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같이 일할 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그걸 내는 거고 그다음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했어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내 것만 하게 내가 약간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속성이 뭔지 아세요? 지속성? 지속성이 뭐예요, 학생? 꾸준히 하는 거. 오늘 할 거 내일도 하고 내일 할 거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아빠 엄마처럼 되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관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놀잖아요. 놀지만 놀아도 잘 놀아야 됩니다. 축구하면 축구 하나 하고 이거 하다 이것저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이건 너무 어렵지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돼요. 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항상 했던 말이 나는 괜찮은데 제가 했어요. 나 항상 그랬어요. 얘가 했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그런 건 아주 나쁜 행동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쁜 행동인 거를. 그래서 보시면은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일에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 계속해서 좋아하는 지속적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는 일관적으로
한 가지 일이나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는 거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어리지만 밥을 왜 먹습니까? 빵을 왜 먹어? 배고파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6가지는 제가 적어봤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마운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운틴. 큰 산이 있는데요. 산은 뭐냐면 장애물입니다. 어떤 때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죠. cannot see. 그다음에 배려, 장벽이 있는데 우리는 장벽이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못해.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압박 같은 것이 있으면은 제가 즐길 줄은 모르는 거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글말을 좀 붙여놨는데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하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저도 여러분처럼 어릴 때 지났잖아요. 옛날이지만 지났는데 그때 보면은 참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학교 가기 되게 좋았고요. 싫은 친구가 있으면 학교 가기 싫었어요. 걔를 또 만나야 돼. 가기 싫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 가는 거 싫고. 그걸 내가 풀었어야 되는데 끙끙 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보냐면은 제가 집중을 못하고 디스트랙트 한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나를 깎아내려요. 나는 좀 너무 못한 것 같아. 깎아내리고 나를 좀 in dangerous. 그 다음에 위태롭게 좀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건 나를 좀 내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좀 꼬마들이니까 엄마나 아빠하고 잘 상의하면서 무슨 문제에 있으면 상의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이걸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장벽을 마운틴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융합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황사입니다. 미세먼지 높았던 날 한국입니다. 서울입니다. 광화문.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중국입니다. 베이징입니다. 미세먼지 엄청 높았던 날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미국 사진인데 구글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폭발한 겁니다. 공장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폭발해서 이게 여기가 폭발하면은 중국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화학 공장이 폭발하면서 화학 물질이 다 날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 화학 물질 다 미세먼지를 맞게 된 거죠. 거기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공장에 불이 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자재가 타면서 까만 게 된 거죠. 매연 같은 거 나온 거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것들인데 뭐냐면 화산 폭발하면서 그 미세먼지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가 다 보이는데 미세먼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기 오염 때문에 뭐가 문제 생깁니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건강이라는 거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거. 그거를 좀 알려고 해서 융합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사진, 구글에 나온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1975년도 버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버스가 매연을 막 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좋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까맣게 되고 그랬었어요. 여기가 어디 갔다 오면요. 옷에 까맣게 막 검댕이를 묻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1980년 초에 그 교통경찰이 매연 뿜는 차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0년대에 그 매연 차량 단속하고 막 그랬었어요. 단속하는 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던 때. 그 성화 봉송했던 거죠. 그때는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저도 몰랐던 건데요. 이게 매연이잖아요. 막 뿜고 막 뛴 거죠. 그 뒤에 사람 마시고 다 했던 거죠. 예. 다 같이 마시고 했던 거죠. 그때는 몰랐었죠. 그때 몰랐었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런 건요? 이거 알아요? 이거? 뭐야? 목욕탕 어떻게 알아? 예, 이게 목욕탕입니다. 옛날에는 목욕탕 이렇게 굴뚝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했었죠. 그 벙커 씌우 막 해가지고 막 했던 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인데요. 요거는 목욕탕 사진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 거고. 뭐겠습니까? 요거는 같은 사진들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진들입니다. 네? 이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옛날에는 보일러를 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기억하는데요. 저 아파트 살 때 새벽 2시부터 몇 시에 들어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 떼고 그랬었어요. 벙커씨 막 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방 차갖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때 막 떼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차가 와가지고 막 태우고 막 태웠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게 없고 막 했던 거죠. 대기오염이 나쁘네라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많이 없어졌죠. 미세먼지 거의 없었지만 아까 전에 사진 봤을 때 황사가 몰려오고 어떤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대폭발에 의해서 우리한테 문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해서 이런 걸 보면서 저 혼자 생각한 게 옛날부터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찍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대기오염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건데 분명히 그러면 이게 또 폐 쪽에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현장 공부 이렇게 필드 스타디라 그러는데 현장 가서 우리가 뭐 피 채취하고 막 이래봤더니요 폐기능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숨을 못 쉬고 담배를 또 많이 피신 분들도 호흡이 안 되고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그럼 뭐 할까 곰곰이 생각하죠. 그럼 뭐 해야 되나 이거 좀 관심은 있는데 기술은 없고 책을 봐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까 뭐라 그랬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생각했죠. 적어놓은 거죠. 제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적어놨었어요. 난 내가 되면 시간에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연구를 하면은 무슨 기술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요. 그 SF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그때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어떤 그림이었는데 화면을 보고 사자 그림 같은 걸 봤는데 영화처럼 사자가 나와서 공격한 게 있었어요. SF 소설에서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계에서. 그게 막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뭘 준비할까? 다음 준비 과정 못 가서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지. 연구하는 사람들 만나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건 제가 호주에서 살 때인데요. 호주에서 10몇 년 전 얘기인데요. 호주에서 이게 성면입니다. 성면 아세요? 학교에서 성면 이거 하잖아요. 성면이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를 다 해서 동물 실험이나 인간에서 암이 확실히 생긴다 하고 정한 물질이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게 122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군 성면이고 또한 뭐 이래서 디젤 배기가스, 대기오염, 치료의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학교 내에 성면 제거하는 거 뭐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성면이었는데 근데 왜 호주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호주가 세계 사용량 넘버원이었습니다. 1인당 5kg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1인당 1kg 이상의 성면을 사용하면 성면 질환이 나온다고 역학적인 조사를 하는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탑을 찍었습니다. 5kg.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 포함이 돼서 뭐 코호트 스타디라 그러는데요. DD 코호트 스타디. 코호트 스타디는 뭐냐면은 다 모아서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전체를 모아서 코호트 다 모아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쫙 모아서 우리 연구를 했었습니다. 뭘 했냐면은 중피종이라고 그냥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바이오 마커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SMRP라고 해서 이 피를 뽑아서 조사하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해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성면에 의해서 생기는 중피종하고 연결이 된다. 그게 블러드 베이스 마커가 되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이라는데 생체 모니터링 피를 10ml 뽑습니다. 어른들한테. 한 요 정도 뽑고요.
그 다음에 임상 정보를 해서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질병에서 다 우리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폐 기능에서 여러분 폐 기능은 막 부는 게 있습니다. 막 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서 산소 포화도 혈청을 뽑고, 그래서 CT를 나중에 컨퍼메이션에서 산업시 일환 기록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피를 쫙 뽑아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때는 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인 사람들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야, 문제가 있더라.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SMRP라는 피에서 뽑은 생체 지표는 현장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입니다. 51세 남자분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 해봤더니 CT상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피 검사만 했더니 2.8 나노몰 퍼 리터, 그러니까 2.8이 나왔습니다. 1.5가 이상이 되면 의심이 되는데 피 검사에서는 뭐가 나왔는데 영상을 찍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추적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났더니 이 SMRP라는 바이오마커가 10으로 뛰면서 CT 여름말 그 중피증 검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적조사한 거죠. 이때는 안 보였는데 피 검사만 할 때 나왔는데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수술하기 전에 띄어냈습니다. 폐를 띄어냈는데 그때 보면은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백인이셨는데 부인하고 신문에 나왔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살려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르신 여기 부모님 계신데 피 검사를 많이 가 콜레스테롤 나오잖아요. 콜레스테롤 검사 하면 하면은 이게 범위가 나오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뭐가 문제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해보니까요 무지개 넘어가는데 생각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죠. 제가도 궁금한 게 피를 뽑았는데 뭐가 나왔는데 그럼 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seeing에서 believing에서 보는 거는 믿는 거다. 그러니까 피 검사에서는 숫자만 나오잖아요. 얼마 숫자만 나오니까 이거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영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폐의 변화를 볼 수 있을까? 그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또 화두가 됐습니다. 이 연구를 끝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불인데 호주입니다. 호주가 2019년, 20년에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여기가 호주인데요. 여기 시드니이고 이쪽에 이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산불입니다. 그때 2년 동안 다 탔습니다. 막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캥거루 보이시죠? 이게 불타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불나고 산불 나고 2년 동안 홍수 줬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근데 이게 올해는 적 온다 그러더라고요. 산불이 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감당 못하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 뭐죠? 아까 전에 대기오염물을 보여드렸잖아요. 산불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산불에서 건강에 나온 겁니다. 마리아 느에라라고요. WHO 소속의 이 사람이 환경보건의 대가인데요. 이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산불 났을 때 누가 제일 위험하냐 영어로 써주셨는데요. 제거 민간계층은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재 그 다음에 COP 만성 폐쇄성 폐질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폐가 꼭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에 의해서 많이 피어져서 이게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질환에 이 산불이 났을 때 그 들이마시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조사한 겁니다. 이건 이제 조사입니다. 이게 팀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데 뭐냐면은 산불이 났을 때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급실에 누가 많이 오나 조사한 겁니다. 응급실 막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 숨을 못 쉬니까 산불을 마시니까 응급실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병원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막 어르신 들어오고 막 하니까 막 호흡을 못 하고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천식 환자들입니다. 천식 환자들도 산불이 났더니 시드니에서 이머전시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오는 게 같은 날 23% 증가했습니다. 산불 들이마시고 천식이 악화되니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산불이 나니까. 산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진짜 큰 문제 생긴다 산불 때문에. 그래서 폐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지웅 박사인데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8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와서 하다 보니까 CT를 활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했냐면 CT 시뮬레이션 스타디를 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이게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걸 해서 얘네들이 미세먼지가 막 돌고 돌아서 어디에 집착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우리 했었는데 아니다. 환자를 바로 찍고 들어가자. 그래서 미국 아이오와 대학 소속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옮겼습니다. 캔사스 대학으로 옮겨서 그쪽 미국 교수들하고 이 사람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분은 기계공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공 계속 바꿔서 폐 쪽 연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융복학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미국 교수들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 얘기하다가 야 이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된 어린아이들 이렇게 컸으니까 그거하고 미세먼지군 하게 됐고 진폐증 환자들 요양병원에 있는 계신 분들을 이 사람 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게 된 거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흡기호기는 뭐냐면요. 들이마시는 거, 내뿜는 거를 2번을 찍습니다. CT로. 홈스무. 그래서 그거를 2개를 겹쳐가지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흡기호기를 해서 CT를 2번 찍어서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동영상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을 봤더니 폐가 이렇게 있으면요. 오른쪽, 왼쪽, 앞에, 뒤쪽이었는데 호흡을 하다 보니까 뒤쪽입니다. 뒤쪽. 그러니까 우리의 뒷면에서 빨갛게 되는 게 압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압이 많이 걸리면서 뒤쪽에서, 폐 뒤쪽에서 많이 압이 생긴다. 그래서 뭐 폐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냐를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게 정상군입니다. 정상군. 현재 정상군의 현재 아무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폐질환. 근데 내년에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녹색이요. 난류입니다. 우리가 이게 들이마시고 했을 때 이 영상으로 CT를 찍어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본다. 이게 그린색이 뭐냐면요. 난류는 난류. 이 폐 어디서 계속 휘용으로 치는 겁니다. 어디서 제일 빨라지는 여기서 기도 들어가서 여기서 휙 빨라지고 할 때 5초면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어디로 나가느냐 폐 구도로 들어가서 어느 쪽에서 이게 소용돌이가 더 많이 생겼냐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통한 겁니다. 누가 미국 사람들하고 계산한 거 CT 2개 찍어서 계산한 거. 우리가 이제 속을 알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전산 유체역학에서 유체역학이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니까 궁금하니까 과학자에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유체역학이 저도 잘 모르지만 유체역학적으로 이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됩니다. 길쭉한 모양이 돼서 어디에 폐에 더 빨리 나갑니다. 그걸 계산하게 된 거죠. 누가?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와서 붙어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거죠. 여기는 압입니다. 압. 그래서 빨갛게 된 게 스피드가 더 확 빨라지는 여기서 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기도 확 커졌다가 확 들어오면서 여기가 빨라지는 그러니까 휙 나가는 거죠. 휙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에서 스피드하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갔을 때 압하고 공기압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걸리는 거 이게 정상이라서 하는 건 숙제입니다. 정상이 이러지만 만약 폐질환이 있든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생길 사람들은 폐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뭘까? 이제 궁금하게 돼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단면을 자른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걸 잘랐을 때요. 보시면은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2번. 쭉 기도터 내려가서 분포가 3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압이 그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여기가 제일 빠르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 여기가 막히던지 하면 여기서 분포가 되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왔을 때 약간 미세먼지가 뭐예요? 파티클이라고 하잖아요.
파티클 될 때 그럼 얘네들이 다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기도에 붙을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어디에 붙을 것이냐. 그럼 어디에 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상 부산에 있는 미세먼지하고 울산에 있는 미세먼지하고 미국에 있는 미세먼지는 파티클 PM2.5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죠? PM2.5, PM10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럼 사이즈에 붙어 있는 화학 물질들이 있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저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빨라지면서 들어가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보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도 많이 생기는 폐포까지 나갈 때 생기는구나. 그럼 이쪽에서 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PM2.5는 더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 호흡기 특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해멸증은 폐입니다. 폐에서 폐가 이렇게 아까 여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쭉쭉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갈 때 어디서 압이 걸리고 어디서 속도가 빨라지느냐를 공기 흐름입니다. 공기의 흐름에 거기에 파티클이 붙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자면도 이렇게 폐포화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펼치면요. 이건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폐에 있는 전체 면적이 테니스장 코트만 하다 합니다. 우리가 다 펼쳐놓으면 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아코디언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쫙 뭉쳐놓은 거에서 하면은 테니스장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 CT 2개를 찍어서요, 영상으로 해서 이게 오른쪽 폐는 그러니까 폐가 2개, 오른쪽에 2개,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3개, 왼쪽은 2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실 때 정면이다, 정면에서 기도로 들어와서 쭉 퍼져나갈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CT를 봐가지고 어디에 타겟이 되는지를 한번 궁금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피 검사를 했더니 숫자만 나왔는데 그럼 숫자가 높았다. 근데 폐에 어디가 문제 생기냐를 궁금해한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네트워킹이라고 들었잖아요. 아까 전에.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알게 된 거죠. CT 영상으로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폐 기능 검사를 한다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부는 겁니다. 부세요 하면은 쫙 불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걸으면서 전화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걸으면서 얘기하면 호흡이 찹니다. 호흡이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아니면 CT 촬영하면서 폐 기능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폐 CT를 찍으면은 방사능 노출이 많이 된다 했는데 요즘 저선량, 로도스라고 해서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똑같이 나와서 별로 찍어도 문제가 없는 거로 해서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찍어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가지고요. 이게 호흡하는 거를 찍은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부신 거를 들이마시세요 찍고 하고 해서 폐가 사이즈가 줄었다 커진 거죠.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영상학적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구조 역학적으로 붙여가지고 내쉬는 거, 그 다음에 들이마시는 속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할 때 이게 퍼지고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아냐면은 그러면 어디가 좀 폐가 기능이 나빠졌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폐를 CT를 찍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넘깁니다. 얘네들이 분석을 합니다. 쫙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오토메이션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전에서는 사용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파티클이 내려가는 겁니다. 파티클 내리는 걸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집착하는지를 다 색깔로 해가지고요. 색깔은 우리가 입히는 겁니다. 빠른 스피드하고 많이 거리에서 폐에 오른쪽 폐, 왼쪽 폐에 어디가 문제인 거를 하게 된 거죠. 이거 숨 쉬는 걸 해가지고요.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누가 슈퍼컴퓨터 애들이 붙어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노출이 된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내려갔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위가 되느냐 아래가 되느냐 천식 환자냐 혹은 폐질환이 있는 환자냐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폐 섬유증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영상은 일반 영상인 이거를 두 개를 붙여버리면은 낮은 지역의 흡기에서 뭐 팽창이 너무 되고 공기에 걸려서 나가지가 않는다. 공기에 걸린다는 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상인이고요. 이거는 비특이성 간이성 폐렴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어떻게 뭔지 원인을 모르는 것들이고 특별히 폐 섬유화증에서 폐가 굳어가는 겁니다. 그때 했을 때 이 공기 흐름에서 어떻게 차이가 정상인의 공기 흐름과 막히는 게 나오고 여기가 폐가 섬유화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폐가 어디가 나쁘다. 이 모델을 해서 우리가 폐의 국소 지역의 어떤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크게 말하면은 여러분 정밀의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인형 정밀의학을 1인당에 맞춰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건 되네요. 예.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기도에서요. 헬륨에다가 제논에다가 붙여가지고 제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들어갈 때 어떻게 파티클 나갔냐를 만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오게 됐냐면요. 꿈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요. 아이언맨을 보면은 이렇게 막 제껴가지고 손을 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일반이 여러분 나도 잘 CT를 모르는데 일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선생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폐를 2개 찍으면은 폐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폐가 여기가 좀 나빠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해서 그림으로 만서 이 파티클을 우리가 만화로 만들어서 이게 쭉 파티클을 타고 이거 구경을 해가지고 쫙 타고 가가지고 터널을 통해서 기도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CT 영상에서 이제 할 수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직은 실용은 안 됐고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PM2.5입니다. 기도에 침착하는 겁니다. 기도에 어떻게 침착하는지를 봤을 때 이거는 에어 스피드입니다. 아까 말대로 그 터뷸런스 여기서 난류가 막 생기고 여기 막 돌아가는데요. 파티클의 그 아까 전에 PM2.5 텐션 굵기, 그 다음에 밀도를 계산해가지고 어디에 많이 붙는다는 걸 이제 계산해낸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많이 집착이 돼서 여기 쌓이더라. 그럼 이 쌓이는 게 어디 쌓이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AI를 써가지고 최근에는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영상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 최 교수하고 얘기했더니 AI 기법을 해가지고 3명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게 있잖아요. 빨간 게 그 미세먼지가 노출이 많은 사람 나눈 겁니다. 노출이 많은 사람들, 중간 된 사람들을 클러스는 뭐냐면 나눈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테이블 있잖아요.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눠서 이걸 한 겁니다. 한 그룹은 미세먼지 노출이 많이 된 그룹이고 중간에서 나눴더니 아까 전에 그 천식 환자나 이런 걸 볼 때는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사람 중에 특히 IPF 환자에서 이쪽에서 노출이 많이 돼서 파티클이 많이 집착이 된다. 나가지가 않는 거죠.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환자분들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요. 이걸 입체를 3차원을 해가지고 폐 타겟팅 된 에리어를 다 해서요. 여기는 이 사람은 여기가 좀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의 좀 알게 돼가지고요. 논문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민세가 들어왔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담배 환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성분한테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초미세가 돼서 기도가 좁아지고 기도벽이 얇아지니까 뭐냐면 이게 고무줄 하면 좋은 고무줄 밴드가 해서 딱딱한데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서 기도에서 숨쉬기 힘들다. 내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보내지 못하는 게 많아진 거죠. 계속 갖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거를 대기오염과 천식 환자를 봤더니 천식 환자들에서는 정상으로보다는 더 빨갛게 여기서 문제가 더 많이 노출이 되더라. 그걸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 환자들은 아까 전에 호주 산불 할 때 뭐라 했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천식 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위험하다고 했는데 왜 위험하냐? 영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있습니다. 이건 천식 환자입니다. 천식 환자가 PM8에서 노출됐을 때 쌓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천식 환자들은요, 기도가 이렇게 좁혀지고 막 그렇습니다.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M8을 하면은 뒤로 가겠습니다. 이 동그란 거 보이시면요, 여기가 천식 환자들이 여기가 똑바르지 여기에 파티클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천식 환자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문제가 더 많아질 거고 영상에 다시 되진 않지만 이거는 기도가 좁아지 않은 환자들인데 이건 참 나갑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디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틀렸지만 이건 다 나가는 거죠. 축축 빠져나가는데 천식 환자나 만성 폐쇄성 질환들은 쌓이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좁아지지 않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것도 그룹을 나눠가지고 천식 환자 위해서 이런 그룹 저런 그룹 만들어서 천식 환자들한테는 야, 미세먼지가 노출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람들은 문제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미세먼지 높은 날 나오잖아요. 어르신하고 어린애들 나가지 마세요. 마스크를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저도 조금 알게 됐고 폐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까 똑같은 건데 현실하고 했을 때 그래서 그냥 물어볼 때 어머니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직도요? 열정이 있으세요? 네. 열정이 있느냐?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열정이 있는가? 지금 그게 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나이 먹었어도 있으면은 주책이 되는 거죠. 너무 크게 아니고 열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100세 세대, 100세 시대 하는데 아직 살 길이 많으니까 열정이 있었는데 꼬마 여기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보다 더 잘 될 거니까 열정을 엄마들이 아버님들이 잘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에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잘 고민해 봐야겠죠. 열정을요. 제 열정은 저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폐질환이 많은데 저 폐질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피 검사하는 거를 우리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써서 현장에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피 검사만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폐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 그때는 없었어요. 2000년 초반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다가 뭐 찾다 보니까 또 우연히 또 만나게 해서 대화 나누고 미국 가서 얘기 나누고 한국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폐의 전문가냐? 절대로 전문가 아닙니다. 팀으로 하니까 팀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역할, 우리는 예방 쪽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머니라고 내가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보여줘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저런 식으로 해보자 나는 나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팀이 많다 보면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틀리니까 그걸 조율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제 열정은 발견하게 된 거죠. 야, 폐 쪽에 연구 좀 해봐야겠다. 내 분야는 아니었지만 다른 쪽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우리는 독극 물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제 열정을 했던 거고 그거를 개발하게 된 거죠. 나이 먹어도 개발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 학생들 와 있는 것도 개발하려고 와 있는 거잖아요. 디벨롭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평가죠, 평가. 성적이 시험 보는 걸 즐기세요. 나 시험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지만요. 내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남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고 입증하고 참 그런 걸 기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일을 지금 기뻐하다 보면은 내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다 보면. 지금 어렸지만 어린 학생들 아직 모르니까 잘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잘 놀다가 이런 걸 찾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데요. 패러다임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거기 써 있으니까 패러다임 한번 보세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패러다임을 썼으니까 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일단 마음을 좀 정하셔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이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태도가 생깁니다. 태도. 내가 좀 더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합니다. 그다음 그 하다 보면 행동이 변하고 그게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을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습관을 좋은 습관을. 그다음에 습관이 좋으면 좋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전 돌아가서 내가 희생 정신도 있고 좀 지속성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저는 의과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고신대 의과대학 서울에도 오고 부산에도 많이 오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애들도 학생들도 많고요. 또 학생들 그냥 온 학생도 또 나중에 찾는 학생들도 있고 언제 발견할지 모르는 거죠. 저는 폐에 대한 연구는 29살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29살에 하다 보니까 이거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놀았죠 많이. 놀다 보니까 이제 반이 열정이 생긴 거죠. 그때 대해서요. 그 인생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돌다 지금 부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 외국에 있다가 오게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할 건데요.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에서는요. 내가 에브리데이 매일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그거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 읽으셔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뭔가를 잠깐 읽으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핸드폰, 외국에서는 최근에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갖고 오는 걸 바꿔버렸더라고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신문 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핸드폰 많이 봐야 되지만 좋은 거를 많이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저장해서 다 이렇게 잘 적어놔야 되겠다. 컴퓨터 많이 하시니까 그다음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제가 20살, 22살에 외국을 처음 갔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힘이 외국 학생들하고 틀리더라고요. 난 생각한 적이 없었죠. 시험만 보니까 그게 많이 딸렸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줄기차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줄기차게. 그다음에 그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평가할 때 쓰셔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이 성적과 뭐라는 거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 좀 하면서 하다 보면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영어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혹시 나중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 한번 자세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서없이 많이 떠들었는데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